중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시절, 그리고 남은 마음의 빚. 저는 올해 50대 중반입니다. 중학생 때까지 학교를 제대로 다닌 적이 없었어요. 가끔 누군가 중졸이라는 말을 무시하면 저는 트라우마처럼 마음이 아파옵니다. 중졸? 늘 따라오는 편견과 손가락질 때문이었죠.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조금은 제게 이해를 해주실지도 모릅니다. 어릴 적 우리 가족은 정말 어려웠어요. 아버지는 제가 8살 때 돌아가셨고 남은 건 엄마와 어린 동생 둘뿐이었죠. 엄마는 그 작은 몸으로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 매일 남의 집에서 살림을 도와주는 일을 하셨어요. 그때는 파출부라는 단어조차 몰랐던 어린 제가 엄마의 손톱에 갈라진 손을 보고 엄마가 얼마나 힘든 일을 하시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었죠. 엄마는 늘 밤늦게 집에 돌아오셨어요. 그 시간이면 저와 동생은 늘 길목에 서 있곤 했어요. 엄마가 오늘은 왜 이렇게 늦지? 어두운 골목에서 엄마를 마주할 때의 안도감의 나날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엄마가 돌아올 시간이 지나도 오시지 않는 거예요. 저는 어린 마음에 불안한 기분을 숨기지 못하고 동생 손을 잡고 계속 길목에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날 엄마는 집에 오지 못하셨습니다. 엄마가 일하던 집에서 연락이 와서야 알았어요.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고 병원으로 실려갔다고요. 엄마는 뇌출혈 판정을 받으셨고 급하게 수술을 받으셨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퇴원 후에는 완전히 예전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엄마를 돌보는 일은 고스란히 제 몫이었죠. 그때 제 나이 11살, 동생은 7살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학교를 제대로 갈 수 없었어요. 밤낮 없이 엄마를 돌보고 동생과 겨우 끼니를 챙겨 먹으며 지냈죠. 제 책가방은 방 한구석에 먼지가 쌓여갔고 동네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고 수군거렸었죠. 저 집은 망했다. 저 어린 것들 어떡하냐. 는 말이 공공연히 들렸지만 그땐 그런 말들보다 엄마를 더 잘 돌보지 못하는 제 자신이 미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곤 했어요. 엄마는 그렇게 몇 년을 더 버티셨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는 그저 엄마가 더는 고통스럽지 않기를 바랐는데 시간이 흐르고 지금 이 나이에 돌아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조금만 더 엄마가 내 곁에 계셨다면 내가 조금 더 커서 엄마를 덜 힘들게 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 시절엔 너무 어려서 엄마를 향해 따뜻한 말 한마디, 고맙다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 엄마만 아플까? 하며 원망만 했던 어린 제가 지금은 그저 엄마가 그립습니다. 저는 중학교를 가지 못했었어요. 친구들이 입고 다니는 교복이 너무나도 입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 초등학교 6학년 담임 선생님을 제가 전단지 돌리고 있는 길에서 보게 됐었어요. 제가 6학년을 겨우 다니고 있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제 사정을 아시고는 애들 몰래 저에게 빵이나 과자를 가방에 하나씩 넣어주셨었어요. 집으로 가져와 우는 동생에게 주곤 했었어요. 선생님은 저를 보시고는 한참을 우셨어요. 선생님께선 결혼하셔서 저만한 딸아이가 있었거든요. 유정아, 학교는 졸업해야 해. 선생님이 알아봐 줄 테니까 조금 늦었지만은 중학교에 입학을 하자꾸나. 선생님께선 중학교 입학 선물로 교복과 가방을 사주셨어요. 저는 제 친구들보다 4살 적은 동생들이랑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마쳤어요. 믿어준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요. 저에게 세상 살아가는 빛을 내어주신 김호선 선생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감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께서 아프시거나 힘드신 상황이라면 원망보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게 부모님께는 삶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후회하지 않게요. 부모님이 계실 때 그 소중함을 놓치지 마시고 내 주변에 도움의 손길을 필요한 사람은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세요.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